기초 물리학. 이번 시간에는 벡터와 스칼라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물리학을 학습할 때 다루게 되는 물리량 중 수치값, 즉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가지는 물리량을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물리량은 벡터량으로서 변이와 속도, 가속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달리 크기만을 나타내는 물리량인 스칼라량으로서 부피, 질량, 속력, 시간 간격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이 두 물리량 중 특히 벡터량은 물리학 학습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벡터량의 몇 가지 일반적인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벡터의 도해 및 대수적 성질을 숙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직교 좌표와 평면극 좌표, 스칼라량과 벡터량, 그리고 벡터의 성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기초 물리학을 학습할 김대중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직교 좌표계와 평면 극좌표계, 벡터량과 스칼라량, 그리고 벡터의 성질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학습을 마치고 나면 직교 좌표계와 평면 극좌표계를 설명할 수 있고 벡터량과 스칼라량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벡터의 성질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교 좌표계와 평면극 좌표계. 물리학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공간에서의 위치 표현을 요구하게 됩니다. 공간상의 위치를 먼저 알아야 벡터의 크기와 방향을 알 수 있기 때문인데 그 위치를 나타내는데 두 좌표 중 편리한 좌표계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위치를 표현할 수 있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2차원에서는 원점을 지나는 서로 수직인 두 축을 그린 데카르트 좌표계를 사용하여 기술할 수 있는데요. 임의의 한 점은 XY로 표시하며 이러한 데카르트 좌표를 직교 좌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평면상의 한 점을 표시하는데 경우에 따라 그림 A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평면 극좌표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이 극좌표에서 R은 직교 좌표의 원점으로부터 한 점의 위치 XY까지의 거리이며 세타는 원점에서 주어진 점까지 그은 선분과 고정된 좌표 X축 사이의 각도입니다. 고정축은 보통 플러스 X축으로 잡고 각도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측정합니다. 다음으로 그림 B의 직각 삼각형에서는 사인 세타는 R분의 Y 및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평면 극좌표로 나타낸 좌표로부터 벡터 R의 X성분과 Y성분은 각각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탄젠트 세타로부터 벡터 R의 방향을 알 수 있고 R의 크기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는데요. 이 식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바로 피타고라스의 정리입니다. 자, 4개의 수식에 나타난 좌표 XY와 R 세타의 관계는 그림과 같이 세타가 정의될 때, 즉 세타를 양의 X축으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측정된 각으로 정의할 때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기에서 제공되는 직교 좌표와 극좌표 사이의 변화는 이와 같은 표준 규정을 바탕으로 수행됩니다. 만일 평면 극좌표의 기준축을 양의 X축으로 하지 않거나 각의 증가 방향을 다르게 정의할 경우에는 두 좌표계에 관련된 표현식은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 다음 그림과 같이 XY 평면상의 한 점의 직교 좌표가 XY는 마이너스 3.50, 마이너스 2.50m일 때 이 점의 극좌표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네, 이 문제는 직교 좌표로 주어질 때 극좌표를 구하는 것으로 먼저 r을 구하기 위해 주어진 식을 이용하면 4.30m로 나타나며 세타는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 216도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x와 y의 부호에 유의해야 이 점이 제3, 4분면에 위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세타는 35.5도가 아니라 216도입니다. 단, 계산기를 사용하여 역탄젠트 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90도와 90도 사이의 각만 나오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벡터량과 스칼라량. 지금까지 기초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많은 물리량들을 접했는데요. 이 물리량들은 벡터량과 스칼라량으로 구분됩니다. 그럼 벡터량과 스칼라량이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먼저 벡터량은 스칼라량과 같이 적절한 물리적 단위를 가지며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갖는 양으로 정의합니다. 벡터량의 또 다른 예는 변위이며 벡터의 크기는 물리적인 단위를 갖습니다. 즉, 변위를 나타내는 미터,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 시간당 미터 등이 그 예죠. 그리고 벡터의 크기는 항상 양수입니다. 반면에 스칼라량은 적절한 물리적 단위는 같지만 방향성이 없는 하나의 단순 수치로 완전하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스칼라량의 다른 예로는 부피와 질량, 속력, 그리고 시간 간격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 다음에서 벡터량과 스칼라량을 구분해 볼까요? 네. 각각 벡터량과 스칼라량으로 구분해 보면 가속도와 속도는 벡터량으로, 속력과 질량은 스칼라량으로 구분됩니다. 벡터의 성질. 이번에는 물리량을 나타내는 벡터의 일반적인 성질을 알아보겠습니다. 벡터의 첫 번째 특징은 동등성으로, 여기서 두 벡터 A와 B가 동등하다는 것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같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벡터 A와 벡터 B가 같은 경우는 A는 B를 만족하고 벡터 A와 벡터 B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입니다. 그럼 다음의 그림을 살펴볼까요? 네, 여러 벡터들이 서로 다른 곳에서 출발하고 있죠. 이 경우 모든 벡터들이 크기, 즉 길이가 같고 평행하기 때문에 동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질로부터 벡터는 평행 이동이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벡터의 덧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벡터의 덧셈은 삼각형법으로 편리하게 기술할 수 있습니다. 벡터 A와 벡터 B를 더할 때 합 벡터 R은 벡터 A의 꼬리에서 벡터 B의 머리까지 이어준 벡터로서, 즉 합 벡터 R은 벡터 A 플러스 벡터 B라는 식으로 나타냅니다. 뿐만 아니라 기하학적인 방법을 통해 둘 이상의 벡터를 더할 수 있는데요. 화면의 그림에서 합 벡터 R은 처음 벡터의 꼬리에서 마지막 벡터의 머리 부분까지 연결한 벡터입니다. 즉, 벡터의 합 R은 정의에 따라 다각형을 완성하는 하나의 벡터라고 할 수 있죠. 벡터 덧셈에 대한 이 방법을 머리-꼬리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벡터의 덧셈에는 두 법칙이 있습니다. 먼저 덧셈의 교환 법칙은 두 벡터를 더할 때 그 합은 덧셈의 순서에 무관하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벡터의 덧셈은 화면의 그림에서와 같이 기하학적인 방법으로 교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덧셈의 결합 법칙으로서 셋 또는 그 이상의 벡터를 더할 때 그 합은 어느 두 벡터를 먼저 더하는 것과 전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이 규칙의 기하학적인 증명은 다음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요약해 볼까요? 벡터량은 크기와 방향 두 가지를 가지며 벡터의 덧셈 법칙을 따릅니다. 단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벡터를 서로 더할 때
그 벡터는 모두 같은 단위를 가져야 하고 같은 물리량을 나타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규칙은 스칼라량에서도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 시간 간격과 온도를 더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벡터의 뺄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음의 벡터란 무엇인지 그 개념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벡터 A의 음의 벡터는 벡터 A에 더했을 때 그 합이 0이 되는 벡터로, 즉 벡터 A 플러스 마이너스 벡터 A는 0인 것입니다. 그리고 벡터 A와 마이너스 벡터 A는 크기는 같지만 서로 반대 방향을 가리키는데 이는 마이너스가 반대 방향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음의 벡터의 정의를 이용해서 벡터의 뺄셈이 가능합니다. 연산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B는 벡터 A에 음의 벡터인 마이너스 벡터 B를 더하여 구하면 되는데요. 두 벡터의 뺄셈에 대한 기하학적인 방법은 다음 그림을 통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벡터 A에서 벡터 B를 빼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벡터 B는 벡터 B와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입니다. 그럼 벡터 A에서 벡터 B를 빼기 위해서 벡터 A에서 벡터 B를 더하는 연산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임의의 편리한 축을 따라서 벡터 A를 그린 다음 벡터 A의 끝점을 마이너스 벡터 B의 시작점으로 잡으면 벡터 C는 두 벡터의 차이인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B가 됩니다. 다음은 벡터 뺄셈을 조사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인데요. 차 벡터 C는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B는 벡터 A를 얻기 위해 벡터 B에 더해야 하는 벡터입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하세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습을 상기하면서 내용을 확인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벡터와 스칼라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단위 벡터와 벡터 곱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